꺼져. 다시는 이 살롱 근처에도 얼씬하지 마. 상아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직원들은 민서가 지나간 자리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대리석 복도 끝에서 민서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한테만? 얼굴엔 손바닥 자국이 선명했고 입술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모욕적인 건 뒤에서 들려오는 회원들의 비웃음이었죠. 저런 애는 인간도 아니야. 명품 맛보더니 미쳤네. 민서는 가까운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울음은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낡은 스마트워치에서 울린 알림. M이다. 겉절이 했는데 들러라. 민서는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런 모습 보여드릴 수 없는데.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날 밤 한 사람이 직접 살롱 문을 열고 들어오며 상아 일행의 인생이 완전히 박살날 거란 사실을.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남 청담동 회원제 살롱 더 퀸의 프라이빗 룸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아를 비롯한 회원들은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민서만은 홀로 서서 손에 든 가계부를 떨고 있었습니다. 상아가 갑자기 차가운 얼굴로 웃더니 내역서를 바닥에 힘껏 던졌습니다. 종이가 사방으로 퍼지자 상아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게 뭔지 내가 직접 말해봐. 차명 계좌로 5억이나 빼돌렸다고? 내가 감히 이런 짓을 해?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민서는 손이 떨린 채 회장님 정말 아니에요. 회장님이 시키신 대로 정리한 것뿐이에요 라고 힘겹게 말했지만 상아는 눈을 치켜뜨며 내가 너한테 이런 걸 하라고 했다는 거야? 내 깡다구가 대단하네. 이제 와서 책임을 나한테 넘기겠다고? 라고 소리쳤습니다. 사실 상아는 처음부터 이런 날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귀찮은 돈 심부름과 껄끄러운 일을 떠넘기려고 배경도 없는 민서를 총무로 앉혔고 문제가 생기자 모든 책임을 민서에게 던질 생각이었습니다. 민서는 다급하게 손을 내밀며 통장 원본이 있어요. 그것만 보시면 하며 마지막 희망처럼 말했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상아의 측근이 민서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통장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샴페인 버킷 속으로 첨벙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회원들 사이에서 킥킥대는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한 회원이 휴대폰을 들며 야, 이거 찍어놔. 진짜 기가 막힌다라고 말하자 다른 회원이 가난한 사람이 명품 좀 맛보더니 정신이 나갔네라고 농담처럼 말했고 곧바로 SNS에 올릴 자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젖어가는 통장을 건지려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으며 부탁드려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애원했지만 상아는 그만해 보기도 싫다라고 말하며 민서의 낡은 가방을 낚아채더니 거꾸로 들고 바닥으로 털어버렸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오래된 영수증, 다른 버스카드, 작은 동전 몇 개가 대리석 바닥 위에 쓸쓸하게 굴러갔습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또다시 웃음이 터졌고 민서는 얼굴이 붉어진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물건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민서가 마지막으로 버스카드를 집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상아가 뾰족한 키리를 민서의 손등 위에 그대로 내려찍었습니다. 민서가 아 제발 하고 비명을 지르자 상아는 발에 힘을 더 주며 이게 내 꼴이야. 내 부모도 이렇게 가난했겠지. 그래서 너도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피는 못 속여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눈물을 떨구며 부모님 욕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겨우 말하자 상아는 내가 나한테 말대답까지 하네? 내 처지를 모르나 보지? 라며 더 짓눌렀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서 민서의 숨이 거칠게 들렸다. 그녀의 손등에는 상아의 구두굽이 깊게 파고들었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의 비웃음이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모멸감을 참지 못한 민서가 상아의 발목을 밀쳐냈습니다. 상아는 기다렸다는 듯 과장된 비명을 지르며 소파로 넘어졌습니다. 상아는 벌떡 일어나 어딜 감히 사람을 쳐? 내가 미쳤어? 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대로 민서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상아가 힘껏 잡아당기자 민서의 고개가 뒤로 꺾였고 곧이어 상아의 손바닥이 민서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방 안에는 뺨을 때리는 소리가 크게 퍼졌고 민서의 입가에서 붉은 피가 끓어오르듯 터져나와 하얀 블라우스 위로 똑똑 떨어졌습니다. 민서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와인 잔 파편이 민서의 손바닥을 찢었고 피가 금세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그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상아의 눈치를 보며 그저 굳어 있었습니다. 상아는 피범벅이 된 민서를 아래로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더니 수표 한 장을 민서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거 받아. 내일까지 5억 준비해와. 못 가져오면 내가 작성한 차명 계좌 내역 전부 경찰에 넘길 거야. 그럼 끝이야. 너 하나쯤 없어져도 이곳은 아무 문제 없어. 상아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조롱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바닥에 쓰러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 제발 믿어주세요라고 겨우 말했지만 상아는 코웃음을 치며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닥쳐. 더러워서 정말.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민서는 쫓겨나듯 비틀거리며 살롱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민서의 상처난 뺨을 세차게 때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뒤에서는 상아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다가와 민서가 지나간 자리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민서는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가까운 공중화 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부어오른 뺨, 피 묻은 입술, 엉망이 된 머리카락. 민서는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삼키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은 금세 커졌고 소리가 떨리는 가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낡은 스마트워치에서 알림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M이다. 겉절이 담갔는데 수육해줄 테니 들러라. 마이너스 시어머니. 장여사의 다정한 문자였습니다. 민서는 울음을 삼키며 거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런 모습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민서가 손을 떨며 옷매무새를 고쳐 잡으려 했지만 부어오른 뺨은 그대로였고 흐르던 눈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결국 찬물을 손에 받아 얼굴에 몇 번이고 끼얹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집에 가면 안 그런 척 해야지. 어머니 걱정하시니까 나 울면 안 돼. 그러나 물을 닦아내는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민서는 남편 준우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귀가했습니다. 불 꺼진 화장실 욕조에 웅크리고 앉아 상아가 조작한 횡령 증거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서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마스크와 스카프로 상처를 가리고 카페 알바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카페 입구에는 이미 대자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절도범 알바생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점장이 민서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민서 씨, 잠깐만요. 점장이 민서를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어제 변호사한테 내용 증명 받았어요.
도둑질한 직원을 쓰면 가게 망한다고 하던데요. 민서가 다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점장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니에요. 일당도 못 줘요. 당장 나가세요. 점장이 민서의 등을 떠밀며 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온 민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일한 친구 은주의 전화였습니다. 은주야, 다행이다. 내가 전화해줘서. 민서야, 미안해. 은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상하 쪽에서 연락 왔어. 너랑 계속 연락하면 우리 남편 사업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했어. 민서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은주야, 제발. 나 정말 억울해. 미안해. 나도 살아야겠어. 또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치킨과 피자가 현관 앞에 쌓여갔습니다. 문에는 도둑년이라는 낙서가 빨간 스프레이로 가득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가 계단을 올라오며 소리쳤습니다. 아, 이 집 사는 사람. 민서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네, 집주인님. 맘카페에서 소문 들었어. 우리 건물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야. 집주인이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방 빼. 알았지?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주인님, 제발 한 번만. 싫어. 당장 나가. 집주인이 계단을 쿵쿵거리며 내려갔습니다. 그때 남편 준우의 회사 로비에는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범죄자, 아내를 둔 직원을 징계하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사진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회사 감사팀장이 준우를 불렀습니다. 박 대리, 잠깐 와봐요. 준우가 감사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감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대기 발령이에요. 집에 가서 쉬세요. 준우가 멍하니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내분 문제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집에 계세요. 준우가 허탈하게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준우가 현관 앞 낙서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서는 방 안에 숨어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야. 문 열어. 민서가 눈물 범벅인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 때문에. 준우가 민서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이겨낼 거야. 그때 현관문이 거세게 두들겨졌습니다. 이민서, 나와. 상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변호사와 열쇠공 데려왔어. 지금 문 안 열면 강제로 열겠어. 민서가 공포에 질려 장롱 속으로 숨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 장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장 여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지해졌습니다. 지금 어디냐? 누가 그러냐? 강남 특급 호텔 연회장으로 오라고 문자 왔어요. 안 오면 남편을 구속시킨다고.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장 여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쫄지 말고 딱 기다려라. 내 금방 간다. 전화를 끊은 민서가 남편에게 쪽지를 남겼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 해결하고 올게. 민서는 창백한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 안에서 민서의 휴대폰에 상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이 내 제삿날이야. 민서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자 상하와 회원들이 샴페인 탑을 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서를 조롱할 준비를 마친 채로 말입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
호텔 연회장에 들어선 민서를 보자마자 상아가 손뼉을 쳤습니다. 조명이 민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회원들이 스마트폰을 꺼내며 생중계할 준비를 했습니다. 상아가 바닥에 개 사료를 쏟아부었습니다. 이걸 입으로 다 주워 먹으면 5억 중 100만 원은 까줄게. 상아의 입가에 비인간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서가 주저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상아가 미리 준비한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내 남편 해고 통지서야. 어떻게 할래? 민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치욕을 견디며 무릎을 굽히고 바닥에 얼굴을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호텔 밖에서 거대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로비 유리창이 흔들렸습니다. 호텔 정문 보안 요원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낡고 흙투성이가 된 파란색 1톤 트럭이 바리케이드 앞까지 거침없이 돌진해 급정거했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레 파킹 요원들이 달려들려는 찰나였습니다. 트럭 뒤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 10여 대가 군대처럼 열을 맞춰 들어왔습니다. 트럭을 호위하며 호텔 입구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세단 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트럭 운전석 문을 향해 도열하며 레드카펫을 깔 듯 길을 만들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자 낡은 몸빼 바지에 고무신을 신은 장 여사가 내렸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이 사색이 되어 달려나와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상아와 회원들이 창밖의 기이한 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 회원이 라이브 방송 채팅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야, 댓글 좀 봐. 저 할머니 우리 동네 건물주 아니냐고. 국내 1위 로펌 태산의 대표 변호사가 트럭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장 여사의 흙 묻은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장 여사는 변호사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트럭 짐칸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호텔 회전문을 발로 차며 들어섰습니다. 호텔 보안팀장이 장 여사의 앞을 막으려 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로펌 대표가 일갈했습니다. 이분이 호텔 부지의 실소유주이자 제2그룹 대주주 장금자 회장님이다. 연회장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장 여사가 수십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들어오자 상하의 패거리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 여사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민서를 발견했습니다. 민서 앞에 놓인 게 사료와 멍든 뺨을 보며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상아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 거지 노인네는? 장 여사 뒤에 경호원들이 일제히 상아를 향해 위압적으로 다가섰습니다. 장 여사가 정적을 깨고 소리쳤습니다. 어떤 년이 감히 내 며느리를 개 취급해? 연회장의 샹들리에가 울릴 정도의 압도적인 기백이 좌중을 짓눌렀습니다. 민서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멍하니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장 여사가 며느리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애미다. 장 여사는 민서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옷소매로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돈에 취해 망가질까봐 숨기고 살았는데 오히려 너를 갉아먹었구나. 장 여사의 목소리에 깊은 사과가 담겼습니다. 상아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경비원 어디 있어? 장 여사는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상아의 얼굴에 냅다 부어버렸습니다. 5만 원권 현금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돈다발의 무게에 맞은 상아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야, 뭐 하는 거야? 로펌 대표는 즉석에서 태블릿 PC를 켜고 상하 건설의 부채 현황과 주가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장 여사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장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스피커폰으로 명령했습니다. 지금 즉시 상하건설의 모든 대출금을 회수하고 어음을 부도 처리하십시오. 연회장 내 대형 스크린에 상하건설 주가가 수직으로 하락하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상하의 휴대폰에 비톡촉 문자가 폭주했습니다. 뚜루뚜뚜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상하의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를 건드린 거야?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명동 사채 시장에서 우리 어음을 다 사들여서 휴지 조각을 만들었어. 사태를 파악한 회원들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 여사의 경호원들이 연회장 출입구를 철통같이 막았습니다. 회원들이 서로를 밀치며 우왕좌왕했습니다. 장 여사가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쓴 게 횡령이 아니라 상하의 지시였다는 증거, 이미 우리 로펌이 다 확보했다. 민서가 시어머니의 든든한 지원 속에 떨림을 멈췄습니다. 민서는 바닥에 흩어진 게 사료를 밟으며 상하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상하가 바닥에 주저앉아 민서를 올려다봤습니다. 민서가 상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돈으로 사람 무시하던 데가 돈으로 치르게 해줄게. 자존심이 무너진 상하가 민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시키는 거 다 할게. 민서가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민서는 변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상하가 저지른 횡령 누명 조작 증거와 폭행 영상을 전부 경찰에 넘기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의 패거리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도 같이 했잖아. 나는 몰랐다고. 한 회원이 상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다 내가 시킨 거잖아. 민서는 그 추악한 꼴을 보며 비로소 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장 여사가 민서의 어깨를 감싸고 당당하게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는 상하의 통곡 소리와 경찰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제발요. 살려주세요. 호텔 로비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민서와 장 여사의 당당한 모습이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신가요? 장 여사가 민서를 보호하며 기자들을 지나쳤습니다. 내 며느리가 고생 많았다. 민서가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에 탄 민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꿈 같아요. 장 여사가 민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애미야. 한 달 후 상하의 펜트하우스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도배되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 대신 경매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명품 가구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상하가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에 탔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상하가 악을 쓰는 추한 모습이 뉴스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5억 횡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서는 장 여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국내 최고 스타일리스트 팀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과거의 위축된 모습을 벗고 재벌가 며느리다운 우아함을 갖췄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민서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제가 맞나요? 장 여사는 자신의 평생 수건이었던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초대 이사장으로 며느리 민서를 지명했습니다. 애미가 고생한 만큼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거라. 취임식 당일 과거 민서를 무시했던 살롱 직원들이 출장을 왔습니다. 민서의 발 마사지까지 하며 비위를 맞추느라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이사장님 편하세요? 발 마사지 좀 더 세게 해드릴까요? 민서는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취임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민서를 향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단상에 오른 민서는 원고 없이 자신의 경험을 담은 진솔한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의 가치는 나눔에 있다는 것을.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남편 준우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빛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감격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여보, 정말 대단해. 과거 민서를 괴롭혔던 계모임 회원들이 행사장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민서에게 눈도장을 찍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조용히 끌려나갔습니다. 이사장님께 인사라도. 나가세요. 장 여사는 귀빈석 중앙에 앉아 낡은 옷 대신 단정한 개량 한복을 입었습니다. 흐뭇한 미소로 며느리의 연설을 경청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한다. 연설이 끝나고 민서가 무대 아래로 내려와 장 여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장 여사는 투박한 손으로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생 많았다, 애미야. 어머니 덕분이에요. 재계의 거물들이 민서에게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청했습니다. 민서는 여유롭고 기품 있는 태도로 그들을 응대했습니다. 앞으로 재단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물론입니다, 이사장님. 행사가 끝난 뒤 호텔 테라스에서 민서와 장 여사, 준우는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가난과 서름의 시대를 끝내고 찾아온 평화를 자축했습니다. 건배. 장 여사는 민서의 손에 낡은 통장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재단 돈 아니고 내 쌈짓돈이다.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거라. 민서가 통장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은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준우가 카메라를 들며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취임식으로부터 일주일 뒤 장 여사가 냉장고에 신발을 넣고 밥솥에 빨래를 넣는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민서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병원을 찾았다가 급성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 여사의 10조 자산 소식을 듣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든 먼 친척 조카들이 병실을 급습했습니다. 조카 중 한 명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우리가 모실게요. 누구냐, 너희들? 장 여사가 초점 없는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카들은 치매 증세로 판단력이 흐려진 장 여사를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기존 로펌인 태산을 해임하고 자신들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정권을 위임한다는 지장을 강제로 찍게 했습니다. 이모, 손도장만 찍으면 돼요. 또한 조카들은 민서가 넘어져서 생긴 멍 자국을 찍은 사진을 조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학대 증거라고 거짓으로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카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법원은 조카들이 제출한 조작된 증거와 장 여사의 지장이 찍힌 위임장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민서와 준우에게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태산 로펌은 해임 통보서 때문에 법적으로 개입할 권한을 잃었습니다. 조카들은 장 여사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자신들이 관리하는 폐쇄병동으로 강제 이송했습니다. 민서가 구급차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조카들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 민서를 밀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조카들은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폐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학대했다는 뉴스가 나갔습니다. 악마의 편집이 된 CCTV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민서가 운영하던 재단의 후원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기부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사기꾼한테 돈 줬네. 민서는 다시금 사회적 매장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편 준우가 조카들에게 주먹을 날리며 저항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돌려달라고. 오히려 폭행 현행범으로 몰려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민서의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집 앞에는 다시 기자들과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사기꾼 나와. 민서는 꼼짝없이 고립되었습니다. 텅 빈 집 거실에 홀로 남은 민서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10조 자산은커녕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남편마저 잃을 위기였습니다. 그때 장 여사가 정신이 온전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이상해지면 시골집 장독대를 봐라. 민서는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길을 뚫고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민서는 피 묻은 핸들을 잡고 악착같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도착한 시골집 장독대는 이미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뚜껑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늦었나? 민서는 절망하며 장독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묵은지, 독의 이중 바닥 아래에서 방수팩을 극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팩 안에는 USB와 자필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카들이 장 여사의 병세가 시작될 무렵부터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정황이 담긴 비밀 조사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USB의 파일 생성 날짜는 장 여사가 실종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장 여사가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이 싸움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준우와 합류한 민서는 USB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조카들의 불법 도박 및 횡령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준우가 화면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이 나쁜 놈들이. 성년후견인 지정 재판 당일 조카들은 휠체어에 태운 장 여사를 앞세우고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해. 장 여사는 약물에 취한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조카 측 변호사가 이를 근거로 장 여사의 의사결정 능력 상실을 주장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금자 씨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판사가 조카들의 손을 들어주려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민서가 법정 문을 열고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진짜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민서가 제출한 USB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재생되었습니다. 이모가 치매 걸리면 요양원에 처박고 돈 다 챙기자 조카들이 모의하는 육성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어 조카들이 장 여사에게 강제로 약물을 주입하고 지장을 찍게 하는 몰래카메라 영상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카가 소리쳤습니다. 당황한 조카들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법정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판사는 즉시 조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수감금 및 상해 혐의로 그들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고인들을 구속합니다.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장 여사의 눈빛이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서야. 내 딸 민서 왔니? 민서가 달려가 장 여사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장 여사는 거친 손으로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사과했습니다. 내가 늦게 알아봐서 미안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법원은 민서를 장 여사의 단독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태산 로펌의 복귀를 승인하며
민서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변호사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민서와 장 여사를 향해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단단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소감 한 말씀. 차 안에서 장 여사는 민서의 어깨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민서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확인하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6개월 후 탐욕을 부리던 조카들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상아는 영치금도 없이 비참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상아를 왕따시켰습니다. 야, 돈 많다며? 왜 이렇게 쪼들려? 민서는 장 여사의 뜻을 받들어 10조 원의 자산 중 90%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전국 각지에 무료 병원과 급식소를 설립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니. 민서가 감격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준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재단의 실무를 맡았습니다. 아내를 보자 하며 돈보다 소중한 가족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갔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맞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었네요. 장 여사의 치매는 더욱 진행되어 민서를 때로는 엄마, 때로는 언니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그런 시어머니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모셨습니다. 언니, 어디가? 산책 가요, 어머니. 민서는 과거 시어머니가 돈을 숨긴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지혜였구나. 민서의 재단 도움으로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아이들이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민서는 이를 장 여사의 방 벽에 하나하나 붙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고마워해요. 장 여사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민서는 휠체어를 탄 장 여사와 함께 벚꽃이 만발한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장 여사는 흩날리는 벚꽃잎을 잡으려 하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이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준우가 돗자리와 도시락을 폈습니다. 세 사람은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정신이 돌아온 장 여사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사탕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서에게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 민서는 사탕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장 여사는 민서의 어깨에 기대어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멀어지며 마당 한편에 주차된 낡은 파란색 용달 트럭과 반짝이는 재단 차량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비췄습니다. 장 여사의 검소했던 과거와 민서가 꽃피운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가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은 과거 계모임에서 뺨을 맞던 민서의 얼굴에서 현재 환하게 웃고 있는 민서의 얼굴로 오버랩되었습니다. 민서의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봄 햇살 속에서 낮잠에 든 평화로운 풍경을 끝으로 화면이 페이드 아웃되었습니다. 에필로그 자막으로 장금자 여사의 기부로 설립된 병원은 오늘도 돈 없는 환자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문구가 뜨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민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던 상아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난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던 민서는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장 여사가 보여준 지혜처럼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서가 10조 원 중
90%를 사회에 환원한 것처럼 나눔과 배려가 있을 때 비로소 돈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민서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의 사랑이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민서와 장여사, 준우가 마지막에 보여준 따뜻한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